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지음. 샘터. 1장. 행복. 미리 쓰는 유서. 죽게 되면 말없이 죽을 것이지 무슨 구구한 이유가 따를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질에 죽는 사람이라면 유서라도 첨부되어야겠지만 제명대로 살만치 살다가 가는 사람에겐 그 변명이 소용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죽음은 어느 때 나를 찾아오는지 알 수 없는 일. 그 많은 교통사고와 가스 중독, 그리고 증오의 눈길이 전생의 가품으로라도 나를 쏠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그리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서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해서도 실제로는 유서 같은 걸 남길 만한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편집자의 청탁에 산책하는 기분으로 따라 나선 것이다. 누구를 부를까? 유서에는 흔히 누구를 부르던데 아무도 없다. 철저하게 혼자였으니까. 설사 귀의해 지금껏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 이 세상에 올 때에도 혼자서 왔고 갈 때에도 나 혼자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그림자만을 이끌고 휘적휘적 일상의 지평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갈 테니 부를 만한 이웃이 있을 리 없다. 물론 오늘까지도 나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생명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것이므로 인간은 저마다 혼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보랏빛 노을 같은 감상이 아니라 인간의 당당하고 본질적인 실존이다. 고뇌를 뚫고 환희의 세계로 지향한 베토벤도 말한 바 있다. 나는 인간의 선의지 이것밖에는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온갖 모순과 갈등과 증오와 사륙으로 뒤범벅이 된 이 어두운 인간의 촌락에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그 선의지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먼저 인간의 선의지를 저버린 일에 대한 참회다. 이웃의 선의지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탓으로 저지른 허물을 참회하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때로는 큰 허물보다 작은 허물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 허물이란 너무 크면 그 무게에 짓눌려 참개의 눈이 멀어버리고 작은 때에만 기억에 남는 것인가. 어쩌면 그것은 지독한 위선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두고 그 한 가지 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문득문득 나를 부끄럽고 괴롭게 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동무들과 어울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서였다. 엿장수가 옆판을 내려놓고 땀을 들이고 있었다. 그 엿장수는 교문 밖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리만큼 낯익은 얼굴인데 그는 팔 하나가 없고 말을 더듬는 장애자였다. 대여섯 된 우리는 그 엿장수를 둘러싸고 엿가락을 고르는 채 하면서 적지 않은 엿을 슬쩍슬쩍 빼돌렸다. 돈은 서너 가락치밖에 내지 않았었다. 불구인 그는 그런 영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가 만약 넉살 좋고 건강한 엿장수였다라면 나는 벌써 그런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에 지워지지 않은 채 자책은 더욱 생생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허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는 용서받기 어려운 허물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때 저지른 그 허물이 줄곧 그림자처럼 나를 쫓고 있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때 한 인간의 순박한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이다. 날카로운 면도날은 밟고 가기 어렵나니 현자가 이르기를 구원을 얻는 길 또한 이같이 어려우니라. 우파니샤드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물론 무일로는 우리들 사문의 소유관념이니까.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이요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평소의 식탁처럼 간단 명료한 것을 즐기는 성미니까. 내게 무덤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빗돌 대신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좋아하게 된 양귀비꽃이나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테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었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벗어버린 헌옷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 데서나 화장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은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꼭 한 군데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의자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다는 아주 조그만 그 별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왕자는 지금쯤 장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까? 그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 사증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데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사문이 되어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 1971년 2장 자연 덜 쓰고 덜 버리기.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라는 옛말이 있다. 요즘 쓰레기 종량제를 지켜보면서 이 말이 문득 떠올랐다. 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치여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해답은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생태계적인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들 인간의 행위가 곧 우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행위는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현상이 인과 법칙이요 우주의 조화다. 야생동물은 자신들이 몸담고 사는 둥지나 환경을 결코 더럽히지 않는다. 문명하고 개화했다는 사람들만이 자기네의 생활 환경을 허물고 더럽힌다. 일찍이 농경사회에서는 쓰레기란 것이 없었다. 논밭에서 나온 것은 다시 논밭으로 되돌려 비료의 기능을 했다. 산업사회의 화학제품과 공업제품이 땅과 지하수를 더럽히고 우리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언젠가 광릉 수목원에 갔더니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의 썩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었다. 양철 깡통이 다 사가 없어지려면 100년이 걸리고 알루미늄 캔은 500년, 플라스틱과 유리는 영구적이고 비닐은 반영구적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허옇게 굴러다니는 스티로폼은 100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인가?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 이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온 땅이다. 또한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 시대에 와서 말할 수 없이 더럽혀지고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들 삶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우리 선인들은 밥알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끔찍히 여기며 음덕을 쌓았는데 그 후손인 우리들은 과소비로 인해 음덕은 고사하고 복 가말짓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과소비와 포식이 인간을 병들게 한다.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이 아니라 흔히 소비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영혼을 지닌 인간이 한낱 물건의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다. 소비자란 인간을 얼마나 모독한 말인가. 사람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에 불과하다니 그러면서도 소비자가 어찌 왕일 수 있단 말인가. 현재와 같은 대량 소비 풍조는 미국형 산업사회를 성장 모델로 삼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자원과 기술은 풍부하지만 정신문화와 역사적인 전통이 깊지 않은 그들을 본받다 보니 오늘과 같은 쓰레기를 양산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작은 것과 적은 것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고맙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아름답게 여길 줄 알며 또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데서 맑은 기쁨이 솟는다. 물건을 새로 사들이고 한동안 지니고 쓰다가 시들해지면 내다 버리는 이런 순환에 갇혀있는 한 맑고 투명한 마음의 평온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꼭 있어야 하고 없어도 좋은지 크게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자신부터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처지와 분수도 모르고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욕망의 좁은 공간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소비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그럴듯한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소비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그럴듯한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광고는 단순히 상품의 선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욕구를 충동질한다. 산업사회의 생산자는 소비자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소비자는 결국 생산자에 의해서 조작당하고 유도된다. 이때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광고다. 광고의 그럴듯한 단어들에 현혹되지 말라.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어떤 알맹이와 함정이 들어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처지와 분수에 눈을 돌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때의 기분이나 충동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들 자신이 마침내 쓰레기가 되고 만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들 자신을 소유해버린다. 그러니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 없어도 좋을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홀가분해져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린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익히 체험하고 있듯이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의 소중함마저 잃게 된다. 가수요는 허욕에서 싹튼다. 모자랄까봐 미리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모자람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집안에 사들인 물건들을 한번 둘러보라. 쓰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놓아둔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물건은 이 지구상에 한정된 자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자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후손에게 물려줄 인류 공유의 자원이다. 우리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이루려면 될 수 있는 한 생활용품을 적게 사용하면서 간소하게 살아야 한다. 덜 쓰고 덜 버리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선다. 1995년
여러분 오늘 낭독해드렸던 법정 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은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판으로 나왔던 책이었습니다. 1932년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법정 스님인데요.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후에 인간의 선의지가 무엇인지 고뇌를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중퇴하고 입적을 하게 됩니다. 1956년 당대 고승인 효봉선사를 은사로 출가했고요. 1959년 4월 해인사 전문강원에서 승려 명봉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그 시민운동단체인 맑고 향기롭게를 1994년부터 만들어서 이끌어 왔었고요. 1995년도에는 서울 도심의 길상사의 회주로 있다가 2003년도에 회주직을 물러나면서 강원도 산골에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에서 직접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면서 무소유의 삶을 몸소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1일 입적했죠. 저도 오늘 이 스스로 행복하라를 다시 한번 낭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소유의 삶에 대해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다들 경제적인 활동들이 좀 많이 위축되고 한계점들이 지금 다다르면서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또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해 좀 많은 잘못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불필요한 물건들, 불필요한 자원들을 하나하나씩 소유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짧게나마 제가 낭독해드렸던 이 발췌 부분을 듣고요. 또 좋은 하나의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더 좋은 챕터들의 내용들도 스스로 행복하라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